저는 이렇게 좋은 음식만 챙겨 먹으니까 평생 건강할 줄 알았지 하며 씁쓸하게 웃으시던 이정식 어르신의 얼굴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지난주 유난히 한파가 몰아치던 날 두꺼운 패딩을 입으신 그분이 제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셨을 때 다리가 왜 이렇게 무겁지 하며 고개를 갸웃거리셨는데 검사 결과 신장 수치가 위험 수준으로 치솟아 있었습니다. 평소 등산을 즐기시던 분이라 충격은 더 컸습니다. 원인을 추적해보니 놀랍게도 추위를 이기기 위해 매일 드셨던 겨울철 보양식들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30년 넘게 자연치유로 여러분의 식탁과 건강을 연구해온 강민규입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병원 진료실에서는 시간이 없어서 자세히 설명드리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찬바람이 불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뜨끈한 국물과 구수한 나물을 찾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음식은 무조건 몸에 좋다고 생각하며 매일 드시고 계실 겁니다. 저도 젊은 시절에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젊을 때는 보약이던 겨울 채소들이 나이가 들면서 오히려 신장을 망가뜨리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손발이 붓고 밤에는 추운데도 두세 번씩 화장실에 가느라 잠을 설치시는 분 계신가요? 짜게 먹지도 않고 술도 안 마시는데 몸이 천근만근 무겁다면 이건 단순히 나이 탓이 아닙니다. 추위에 쪼그라든 여러분의 몸속 정수기 필터인 신장이 살려달라고 구조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60대 이후 겨울철에 절대 주의해야 할 채소 5가지와 죽어가는 신장도 다시 살려내는 기적의 조리법을 정확히 알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올바른 섭취법까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정식 어르신을 죽음의 문턱까지 몰고 갔던 원인이자 겨울철에 특히 조심해야 할 5가지를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채소는 무조건 몸에 좋다고 생각하며 매일 드시고 계실 겁니다. 저도 젊은 시절에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50세 이후에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젊을 때는 아무 문제 없던 채소들이 나이가 들면서 오히려 신장을 망가뜨리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병원 진료실에서는 대기하는 환자분이 너무 많아 의사 선생님들이 이런 영양학적 원리까지 자세히 설명해 드리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유도 모른 채 소중한 콩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피곤하고 두 다리는 물이 찬 것처럼 붓고 밤에는 추운데도 두세 번씩 화장실에 가느라 잠을 설치시는 분 계신가요? 짜게 먹지도 않고 술도 안 마시는데 몸이 무겁다면 이건 단순히 나이 탓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몸속 정수기 필터인 신장이 살려달라고 구조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 칼륨이나 옥살산 같은 성분들을 신장이 알아서 걸러내 소변으로 보냈지만 나이 든 신장은 그럴 힘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시래기국을 먹어도 20살 때는 보약이지만 60살에는 독이 되는 것입니다. 이정식 어르신도 바로 이 점을 모르셨습니다. 무조건 많이 먹는 게 좋다고 믿으셨던 것이 가장 안타까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내용은 단순히 채소를 먹지 말라는 무서운 경고가 아닙니다. 50년, 60년 동안 주인 잘못 만나 쉬지 않고 일해온 여러분의 지친 신장을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지 그 따뜻한 지혜를 나누려는 것입니다. 특히 지금처럼 찬 바람이 부는 겨울철에는 추위로 인해 전신의 혈관이 수축되어 신장으로 가는 혈액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식단 관리가 그 어느 때보다 생명과 직결됩니다. 이정식 어르신도 제가 처방해 드린 대로 식습관을 조금만 바꾸고 나서 일주일 만에 거짓말처럼 다리 부기가 빠지고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비싼 약을 드신 것도 아니고 수술을 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매일 먹는 반찬의 종류를 확인하고 조리법을 살짝 바꾸었을 뿐입니다. 지금부터 이정식 어르신의 신장을 되살린 핵심 비법이자 겨울철에 반드시 주의해야 할 채소 5가지를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냉장고나 베란다에 이 재료들이 있다면 오늘부터 당장 섭취 방법을 바꾸셔야 합니다. 이정식 어르신의 하루는 늘 새벽 4시 북한산 등산으로 시작되었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에도 젊은이들 못지않은 체력을 자랑하셨던 분이라 본인의 건강에 대해서만큼은 누구보다 자신이 있으셨습니다. 아내분이신 박 여사님 역시 그런 남편을 위해 내조의 정성을 다하셨습니다. 특히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남편의 몸을 녹여주기 위해 베란다에 직접 말려둔 시래기와 질 좋은 미역을 듬뿍 넣고 푹 끓인 국을 맵기밥상에 올렸습니다.
한국인의 밥상에서 시래기와 미역국은 보약이나 다름없는 음식입니다. 섬유질이 풍부해 장을 튼튼하게 하고 피를 맑게 해준다고 우리는 평생 그렇게 믿고 살아왔습니다. 이정식 어르신도 아내의 정성이 담긴 그 뜨끈한 국물을 남김없이 드시며 올겨울도 건강하게 보낼 수 있겠다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무너지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등산을 다녀오면 종아리가 터질 듯이 붓고 밤에 자다가 숨이 차서 벌떡 일어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나이가 들어서 기력이 예전 같지 않나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습니다. 하지만 증상은 점점 심해져 나중에는 평지를 걷는 것조차 힘겨워지셨고 결국 아내분의 부축을 받아 제 진료실을 찾게 되신 겁니다. 혈액검사 결과를 보고 저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신장의 배설 능력을 나타내는 사구체 여과율은 바닥을 치고 있었고 심장을 멈추게 할 수도 있는 칼륨 수치는 정상 범위를 훌쩍 넘겨 언제 쓰러지셔도 이상하지 않을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정식 어르신과 아내분은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제게 물으셨습니다. 선생님, 우리는 인스턴트 음식은 입에도 안 대고 몸에 좋다는 채소랑 국만 먹었는데 왜 이런 병이 생긴 겁니까? 저는 두 분의 손을 잡고 차분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문제는 음식이 아니라 70년 동안 쉼없이 일해온 신장의 노화였습니다. 채소를 햇볕에 말리고 푹 끓이는 과정에서 수분은 날아가고 그 안에 있던 칼륨과 인 같은 성분들은 생채소보다 3배에서 4배 이상 농축됩니다. 젊고 건강한 신장은 이 농축된 성분들을 거뜬히 걸러내지만 노화된 신장에게는 마치 꽉 막힌 하수구에 흙탕물을 들이붓는 것과 같은 엄청난 폭력이 됩니다. 이정식 어르신이 건강을 위해 드셨던 그 한 그릇의 국이 역설적이게도 지친 신장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부터 이정식 어르신의 신장을 망가뜨린 주범이자 50대 이후 겨울철에 특히 주의해야 할 5가지 음식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 냉장고나 식탁 위에 이 음식들이 있다면 오늘부터는 섭취 방법을 반드시 바꾸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시래기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겨울철 부족하기 쉬운 비타민과 섬유질을 보충하기 위해 시래기를 챙겨 드십니다. 이정식 어르신도 아내분이 정성껏 말려준 시래기를 매일 아침 된장국에 넣어 드셨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간과한 치명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채소는 햇볕에 말리는 과정에서 수분이 빠져나가고 영양 성분이 응축되는데 이때 칼륨과 인 같은 성분도 생채소보다 적게는 3배에서 많게는 5배 이상 농축된다는 점입니다. 젊고 건강한 콩팥은 이 농축된 칼륨을 소변으로 쉽게 배출하지만 60대 이후 노화된 콩팥은 이걸 걸러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몸속에 배출되지 못하고 쌓인 칼륨은 시한폭탄과 같습니다. 혈액 속 칼륨 농도가 높아지는 고칼륨 혈증이 발생하면 근육마비가 오고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지며 심하면 심장이 멈추는 돌연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시래기가 나쁜 것이 아니라 농축된 칼륨을 걸러내지 못하는 우리의 늙은 신장이 문제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케일이나 시금치로 만든 녹즙입니다. 몸을 해독한다며 아침 공복에 차가운 녹즙을 갈아 드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갈아 마시는 한 잔의 녹즙은 콩팥에게는 핵폭탄과 같습니다. 채소를 칼날로 갈게 되면 단단한 세포벽이 파괴되면서 그 안에 갇혀있던 칼륨이 밖으로 쏟아져 나옵니다. 게다가 액체 상태로 마시게 되면 우리 몸에 흡수되는 속도가 씹어먹을 때보다 몇 배나 빨라집니다. 특히 겨울철에 차가운 성질의 녹즙이 뱃속으로 들어가면 위장과 신장의 혈관이 급격히 수축하여 혈액순환을 방해합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 이를 다량 섭취하면 신장 필터에 엄청난 과부하를 주게 됩니다. 건강을 위한다면 믹서기는 잠시 넣어두시고 튼튼한 치아로 천천히 씹어 드시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묵은지입니다. 한국인의 겨울 밥상에 빠지지 않는 묵은지를 물에 씻거나 데쳐 먹으면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오래 발효된 배추에는 질산염 성분이 많이 생깁니다. 이 성분은 열을 가해도 쉽게 사라지지 않으며 신장의 여과막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묵은지에는 어마어마한 양의 나트륨이 들어 있습니다. 소금기는 신장이 가장 싫어하는 적입니다. 나트륨은 혈압을 높여 신장 내부의 미세한 혈관들을 터지게 만듭니다. 묵은지보다는 갓 담근 김치를 소량 드시거나 백김치 위주로 드시는 것이 신장에는 훨씬 좋습니다. 네 번째는 미역국입니다. 산모에게 좋은 미역국이 노년층에게도 무조건 좋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미역에는 요오드와 칼륨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매일 드실 경우 갑상선 질환은 물론 신장 필터에 찌꺼기를 남깁니다. 이정식 어르신도 혈관을 맑게 한다며 국물까지 싹 비우시는 습관이 있었는데 미역국 국물에는 미역에서 우러나온 나트륨과 칼륨이 가득 녹아 있습니다. 미역국을 아예 드시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건더기 위주로 드시고 국물은 과감히 남기셔야 합니다. 마지막 5번째는 사골국이나 고기 국물입니다. 겨울철 뼈를 튼튼하게 하려고 곰탕이나 사골국을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에게 사골국은 오히려 뼈를 약하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사골국에 들어있는 인이라는 성분 때문입니다. 신장이 건강할 때는 인을 밖으로 배출하지만 신장이 약해지면 인이 몸속에 쌓입니다. 이렇게 쌓인 인은 뼈에 있는 칼슘을 빼내어 혈관 곳곳에 돌처럼 쌓이게 만듭니다. 이것을 혈관 석회화라고 하는데 결국 혈관이 딱딱하게 굳어 신장으로 가는 혈류를 막게 됩니다. 어르신들 중에 우리 조상님들 다 이거 먹고 살았는데 뭐가 문제냐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평균 수명이 지금보다 훨씬 짧았고 신장 질환이 있어도 발견하지 못한 채 다른 병으로 돌아가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지금은 80세, 90세까지 사시는 분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50년 넘게 쓴 신장 관리가 더 중요해진 것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음식들을 절대 먹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조리법을 바꾸고 양을 조절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안심하십시오. 신장을 지켜주는 착한 채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주의해야 할 채소 이야기를 듣고 혹시 이제 채소는 아예 먹지 말아야 하나 걱정되셨나요?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문제는 채소 자체가 아니라 50년, 60년 동안 쉬지 않고 일해온 여러분의 신장 상태와 겨울이라는 계절적 특성에 있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신장은 우리 몸의 정수기 필터와 같습니다. 새 필터는 흙탕물을 부어도 깨끗한 물을 걸러내지만 50년 넘게 교체하지 않고 쓴 필터는 찌꺼기가 잔뜩 끼어 있어 맑은 물을 부어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합니다. 젊을 때는 칼륨이나 옥살산 같은 성분들을 신장이 알아서 걸러내 소변으로 시원하게 보냈지만 나이 든 신장은 그럴 힘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특히 지금 같은 겨울철이 되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집니다. 날씨가 추워지면 수도관이 얼거나 수축하는 것처럼 우리 몸의 혈관도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쪼그라듭니다. 좁아진 혈관으로 피를 보내려니 혈압은 올라가고 신장으로 가는 혈액량은 줄어듭니다. 이렇게 신장이 잔뜩 움츠러들어 있는 상태에서 칼륨이 농축된 시래기나 나트륨 덩어리인 국물이 쏟아져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마치 꽉 막힌 배수구에 끈적한 기름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신장 사구체라는 미세한 필터들이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터져버리거나 막혀버리는 것입니다. 이정식 어르신이 겪으셨던 호흡 곤란과 가슴 통증은 단순한 체기가 아니었습니다. 신장이 칼륨을 배출하지 못해 혈액 속의 칼륨 농도가 치솟았고 그 독성이 심장 근육을 마비시키기 직전의 응급 상황이었습니다. 신장과 심장은 형제와 같아서 신장이 망가지면 반드시 심장도 같이 무너집니다. 이 원리를 모르고 그저 몸에 좋다는 방송만 믿고 무분별하게 섭취했던 습관이 내 몸을 공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낡은 필터도 사용하는 방법만 조금 바꾸면 다시 10년, 20년 건강하게 쓸 수 있습니다. 꽉 막힌 도로를 뚫어주듯 지친 신장을 쉬게 하고 막힌 필터를 부드럽게 씻어내주는 고마운 음식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5가지 채소는 겨울철 굳어있는 신장을 따뜻하게 녹여주고 독소를 안전하게 배출해주는 최고의 파트너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5가지 좋은 채소를 알게 되셨으니 이제 반은 성공하신 겁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입니다. 아무리 좋은 산삼이라도 먹는 법이 틀리면 독이 되듯이 이 채소들도 어떻게 조리하고 언제 먹느냐에 따라 결과가 천지 차이로 달라집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수많은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가 바로 좋은 채소니까 어떻게 먹어도 좋겠지 라는 막연한 믿음이었습니다. 이 원칙들은 제가 30년 동안 환자분들을 보며 정립한 것으로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오늘 당장 부엌에서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하지만 생명을 지키는 습관들입니다. 첫 번째 원칙은 물에 데치고 그 물은 과감히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장 식단의 제일 중요한 10계명입니다. 우리가 채소를 먹을 때
가장 조심해야 할 성분이 바로 칼륨과 옥살산입니다. 다행히도 이 두 성분은 물에 잘 녹는 수용성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채소를 끓는 물에 충분히 데치면 채소에 들어있던 칼륨과 옥살산이 물로 빠져나옵니다. 연구에 따르면 채소를 끓는 물에 데치기만 해도 칼륨의 30%에서 50%가 제거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채소를 데쳐낸 그 물을 절대 드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특히 겨울철에 채소 삶은 물에 비타민이 우러나왔다고 생각해서 그 물로 국을 끓이거나 밥을 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신장이 약하신 분들에게 그 물은 농축된 칼륨 덩어리나 다름없습니다. 마치 빨래를 한 더러운 물을 다시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반드시 채소만 건져내시고 물은 미련 없이 하수구에 버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건져낸 채소도 찬물에 한 번 더 헹궈주시면 남아있는 미네랄 성분까지 확실하게 줄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원칙은 절대로 갈아 마시지 말고 반드시 씹어 드시는 것입니다. 믹서기로 채소를 갈아서 마시는 녹즙이나 해독 주스는 신장이 약한 분들에게는 최악의 섭취 방법입니다. 채소를 갈게 되면 세포벽이 파괴되면서 그 안에 갇혀있던 칼륨이 밖으로 쏟아져 나옵니다. 게다가 액체 상태로 마시게 되면 우리 몸에 흡수되는 속도가 씹어 먹을 때보다 몇 배나 빨라집니다. 갑작스럽게 많은 양의 칼륨이 혈액 속으로 쏟아져 들어오면 신장이 이를 감당하지 못해 쇼크 상태에 빠집니다. 반면에 입으로 꼭꼭 씹어 드시면 침 속에 있는 아밀라아제라는 효소가 소화를 돕고 위와 장을 거치면서 영양소가 천천히 흡수됩니다. 건강을 위한다면 믹서기는 잠시 창고에 넣어두시고 튼튼한 치아로 천천히 씹어 드시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세 번째 원칙은 채소는 해가 떠 있는 점심에 드시고 저녁에는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장기들은 저마다 일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신장은 낮 동안 활동량이 많고 밤이 되면 휴식 모드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늦은 저녁에 칼륨과 수분이 많은 채소를 잔뜩 드시면 자야 할 신장을 깨워서 강제로 야근을 시키는 꼴이 됩니다. 밤새도록 소변을 만들어내느라 신장은 쉬지 못하고 여러분은 화장실을 들락거리느라 잠을 설치게 됩니다. 따라서 수분이 많은 애호박이나 가지 같은 채소 반찬은 활동량이 많은 점심 식사 때 충분히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저녁 식사는 가급적 이른 시간에 하시고 채소의 양을 줄이거나 데친 나물 위주로 조금만 드셔서 밤새 신장이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원칙만 지키셔도 여러분의 밥상은 독상에서 약상으로 바뀝니다. 이제 이정식 어르신의 신장을 되살리고 차가운 겨울바람으로부터 여러분을 지켜줄 5가지 보물 같은 채소를 소개하겠습니다. 이 재료들은 구하기도 쉽고 가격도 저렴하지만 그 효능만큼은 산삼 못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겨울무입니다. 옛말에 겨울 무 먹고 트림 안 하면 인삼 먹은 것보다 낫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무는 소화와 해독의 왕입니다. 특히 무에 들어있는 디아스타아제라는 효소는 탄수화물과 단백질을 분해하여 소화를 돕고 신장으로 가는 노폐물의 양을 획기적으로 줄여줍니다. 신장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바로 소화되지 못한 음식 찌꺼기를 처리하는 일인데 무가 그 일을 대신해주니 신장이 쉴 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무의 따뜻한 성질은 겨울철 차가워진 속을 데워주고 소변을 시원하게 보게 도와주어 신장 기능을 보조합니다. 이정식 어르신께는 무를 큼직하게 썰어 들깨가루를 넣고 푹 익힌 무나물로 드시게 했습니다. 두 번째는 애호박입니다. 한국인의 밥상에서 가장 흔한 애호박이 사실은 신장에 아주 좋다는 사실을 아셨나요? 애호박은 수분 함량이 90%에 달해 이뇨작용을 돕고 체내에 쌓인 독소를 씻어내려가게 합니다. 특히 칼륨 함량이 다른 채소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고 소화가 잘 되어 신장에 가해지는 부담을 낮춰줍니다. 새우젓으로 간을 하여 볶아 드시면 소화 흡수율이 더 높아지고 감칠맛까지 더해져 입맛 없는 겨울철에 최고의 반찬이 됩니다. 세 번째는 보랏빛 가지입니다. 가지의 보라색을 내는 안토시아닌 성분은 신장의 미세한 혈관들이 손상되는 것을 막아주는 강력한 혈관 청소부입니다. 신장은 수만 개의 모세혈관 덩어리이기 때문에 혈관을 지키는 것이 곧 신장을 살리는 길입니다. 가지를 찜기에 쪄서 찢은 다음 파와 마늘 그리고 참기름으로 조물조물 무쳐 드시면 혈관 탄력에 큰 도움이 됩니다. 어떤 분들은 가지를 말려서 차로 드시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말린 채소는 칼륨이 농축되므로 신장이 약하신 분들은 반드시 쪄서 촉촉한 상태로 드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네 번째는 얼갈이 배추입니다. 억센 섬유질은 장과 신장에 부담을 주지만
얼갈이 배추의 부드러운 섬유질은 장내 독소를 스펀지처럼 흡착해 대변으로 배출시킵니다. 신장이 해야 할 해독 일을 장에서 대신 처리해주니 신장의 피로도가 확연히 줄어듭니다. 끓는 물에 데쳐서 된장을 아주 연하게 푼 국으로 드시되 국물은 드시지 말고 건더기 위주로 드시면 속이 편안해집니다. 마지막 5번째는 향긋한 깻잎입니다. 깻잎 특유의 향을 내는 페리랄데히드 성분은 강력한 항균 작용을 하여 신장과 방광의 염증을 억제합니다. 나이 들수록 잦아지는 방광염이나 요로 감염을 예방하여 신장까지 세균이 타고 올라가는 것을 막아주는 고마운 방패 역할을 합니다. 깻잎을 쪄서 쌈으로 드시거나 살짝 데쳐서 나물로 드시면 입맛도 살리고 신장도 지킬 수 있습니다. 정리해드리면 겨울무와 애호박, 그리고 가지와 얼갈이 배추, 마지막으로 깻잎, 이 5가지입니다. 이정식 어르신은 이 5가지 채소를 활용한 식단으로 바꾸고 물 마시는 습관까지 교정하셨습니다. 건강을 위해 하루 2리터 이상 물을 억지로 마시던 습관을 버리고 목이 마를 때만 조금씩 나눠 마시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식단을 바꾼 지 정확히 3주가 지났을 때 이정식 어르신이 다시 제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데 표정부터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선생님, 아침에 일어날 때 다리가 가벼워요. 양말 자국이 안 남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며 아이처럼 웃으셨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 65%까지 떨어졌던 신장 기능 수치가 더 이상 나빠지지 않고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고 위험했던 칼륨 수치도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무엇보다 밤에 화장실을 한 번도 안 가고 푹 주무신다는 것이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이정식 어르신의 사례가 보여주는 것은 명확합니다. 신장은 한 번 망가지면 되돌리기 어렵다고 알려져 있지만 남아있는 기능을 얼마나 잘 보존하고 관리하느냐에 따라 삶의 질은 천지 차이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비싼 영양제나 특별한 치료법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매일 먹는 채소의 종류를 바꾸고 조리법을 조금 달리하고 먹는 시간을 조절했을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현실적인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채소 섭취법을 실천하시면서 혹시라도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임의로 줄이거나 끊으려는 생각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이정식 어르신도 몸이 좋아지자 혈압약을 안 먹어도 되지 않을까 하고 물으셨지만 저는 단호하게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음식은 우리 몸의 기초 체력을 길러주는 훌륭한 보조자이지만 약을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와파린 같은 항응고제를 드시는 분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깻잎이나 시금치 같은 녹색 채소에는 비타민 K가 많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이 약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채소의 양을 갑자기 늘리지 말고 의사와 상의하여 매일 일정량을 꾸준히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만성 콩팥병 단계에 따라 적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투석을 하지 않는 3단계나 4단계 환자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칼륨 제거 조리법을 철저히 지키며 채소를 드시는 것이 도움이 되지만 이미 투석을 받고 계신 분들은 수분 섭취를 더 엄격하게 제한해야 합니다. 투석 환자분들은 소변으로 수분을 배출하는 기능이 거의 없기 때문에 애호박이나 무처럼 수분이 많은 채소를 드실 때도 반드시 양을 조절해야 합니다. 내 몸 상태가 어떤지 정확히 모른 채 남들이 좋다는 대로 무작정 따라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정기적인 혈액 검사를 통해 칼륨과 크레아티닌 수치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채소의 섭취량을 유연하게 조절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겨울철 신장을 지키는 길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핵심만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50대 이후 겨울철에 신장을 지키기 위해 주의해야 할 5가지는 시래기와 녹즙, 그리고 묵은지와 미역국, 마지막으로 사골국이었고 가까이 해야 할 5가지는 겨울무와 애호박, 그리고 가지와 얼갈이 배추, 마지막으로 깻잎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조리법은 반드시 끓는 물에 데쳐서 칼륨을 빼내고 국물은 과감히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냉장고 문을 열고 내가 먹고 있는 채소가 무엇인지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저녁부터는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 조리해서 드셔보십시오. 처음에는 데쳐 먹는 것이 번거롭고 싱겁게 먹는 것이 맛없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만 꾸준히 해보시면 몸이 먼저 반응할 것입니다. 며칠 전 진료를 마치고 퇴근하는 길에 병원 앞 공원을 산책하시는 이정식 어르신 부부를 우연히 뵈었습니다. 두 분이 두 손을 꼭 잡고 하얀 눈밭 위를 걸으시는 뒷모습이 얼마나 따뜻해 보이던지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어르신이 제게 다가와 붉어진 볼로 환하게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올겨울은 몸도 마음도 하나도 춥지가 않습니다. 이 한마디가 의사로서 살아가는 저에게는 그 어떤 보약보다 큰 힘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흐르는 세월을 막을 수는 없지만 그 세월 속에서 더 건강하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의 식탁이 바뀌면 여러분의 노년이 바뀝니다. 저는 여러분이 음식 때문에 고통받지 않고 음식으로 건강을 지키는 지혜로운 삶을 사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신장 건강이 걱정되는 분들에게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공유 한 번이 누군가의 건강을 지키고 생명을 살리는 기적을 만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진료 틈틈이 읽어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위해 강민규가 언제나 곁에서 함께하겠습니다. 추운 겨울 감기 조심하시고 늘 건강하고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